물만 먹어도 자꾸 살이 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밥을 안 먹는데요. 저는 간식이나 금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간식, 금식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다들 뭐 아침에 작게 먹으면 좋다더라, 아침 많이 먹으면 좋다더라. 뭐든지 간에 다이어트의 비결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초 먹거리 이계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이 화학 중에서 분석화학이 전공이에요. 사람의 단단한 살이나 뼈 같은 걸 분석해 보면요, 토양 흙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동일해요. 우리 몸에 있는 액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바닷물의 성분과 동일해요. 그래서 인간은 또 자연의 한 부분이고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흙을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식물이 하는 역할은 매우 단순합니다.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흙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영양 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성분들만 골라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바로 식물이 하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흙으로부터 우리 인체의 농축에서 전달해주는 역할이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은 우리 인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겠죠. 그죠? 우리 여러분이 음식을 먹게 되면 모든 음식은 위 속에 들어와서 2시간 동안에 주물림을 당하거든요. 음식이 위에 꽉 차가지고 주물르면은 아래 위로 삐져나오기 때문에 3분의 2 되는 정도까지만 음식이 차고 3분의 1은 음식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주물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3분의 2 되는 지점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센서가 작동되는 시간이 밥 먹고 난 후에 10분 내지 15분 뒤에 센서가 작동되는 거죠.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센서 작동되기 전에 위 전체를 다를 채워버리는 거죠.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은 아무리 밥을 많이 먹더라도 3분의 2가 채워지게 되면은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은 센서가 가동이 되면서 뇌에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오면서 포만감을 느끼면서 밥을 못 먹는 거죠. 더 이상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 천천히 먹을수록 3분의 2 이상을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천천히 먹는 사람은 무조건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빨리 먹는 사람들이 보통 살이 많이 찌는 편이죠. 요즘 이제 현미라는 것이 건강식이라 해서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편이죠. 그죠? 잡곡밥에 섞어서 먹던 어디에 먹던 현미를 먹는데 지금은 다들은 현미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죠. 그죠? 밀이 건강하냐 통밀이 건강하냐. 자, 통밀과 현미는 과학적으로 건강한 재료입니다. 왜냐하면은 현미를 깎아서 백미를 만드는데 현미를 영양학적으로 100이라고 본다면 백미는 5밖에 되잖아요. 95를 깎아냈기 때문에 현미는 확실히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현미도 잘못 먹으면은 그게 전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현미의 특징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 그게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약이 되려면은 소화라는 과정은 전부 하나하나 조각조각 나서 작은 조각으로 변해서 몸으로 흡수가 되어야지만 약이 되지, 조각조각 나지 않고 그냥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서 항문에서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동안에 장의 온도가 40도예요.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강의였는데, 아무리 건강한 먹거리 하더라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전부 독이다. 근데 80~90%는 소화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현미를 잡수고 계시거든요. 자, 현미가 되든 백미가 되든 국수가 되든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면 포도당이 돼요. 근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소화가 되려면 반드시 아밀라제라는 분의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밀라제는 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어디에만 포함되어 있을까요? 침 속에 있는 거예요. 침은 언제 나와요? 씹을 때. 그래서 모든 음식은 천천히 씹어서 침을 많이 내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야지만 소화 흡수가 되지, 씹지 않고 삼키는 모든 종류의 음식은 전부 독이 된다는 사실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태초 먹거리에서는 현미 먹는 강의를 해요. 첫 번째, 50번 이상 씹어야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계호 교수가 50번 씹으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밥상에 앉아서 독한 마음을 먹고 이제 한번 씹어봤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매 숟가락마다 50번을 씹어냈지. 아침, 점심, 저녁 3끼.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왜?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냐부터 시작했어. 그거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습관이란 말이야. 근데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겠지.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밥을 먹기 전에 먼저 한 접시에 샐러드를 먼저 먹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밥을 아무리 빨리 먹는 사람도 당근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안 넘어가. 씹어야 돼.
한 접시 샐러드를 가지고 그동안에 몸에 익숙하지 않았던 즐겁게 씹는 방법을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한 2년 정도 걸려요. 즐겁게 씹기까지요. 자, 아까 내가 위가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같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근데 음식이 3분의 2가 차면 음식이 못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채소를 먼저 먹으면 부피가 많은 채소가 밑에 쭉 차서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더라도 3분의 2가 차겠죠. 근데 만약에 밥을 먼저 먹으면 밑에서 밥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지고 나중에 야채를 먹게 되면 금방, 즉 먹는 순서에 따라서 야채를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 양이 작아질 거고 밥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 양이 아무래도 한 그릇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채가 들어오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문화가 아니고 음식을 빨리 먹는 문화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확산이 됐거든요. 왜요? 빨리 먹고 돈 벌러 가야죠. 그죠? 이 습관이 우리나라가 질병적으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첫 번째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 1등인 나라예요. 더군다나 20대, 30대, 40대의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 1등일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장 건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쁘다. 그 중에 가장 생활 습관에서 나쁜 것이 바로 씹지 않고 넘기는 음식은 전부 장에 들어가서 부패하기 때문에 장 건강이 나쁠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다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뿐만 아니고 단백질, 지방 전체 양 줄여야 되겠죠. 특히 이제 고칼로리 음식이라 그러면은 당 성분이 많이 있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도 마찬가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죠. 그죠? 또는 고지방 음식,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음식도 마찬가지 지방 성분 증가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고당도, 고지방, 고탄수화물 주로 다이어트에 가장 나쁜 음식들이죠. 다이어트를 잘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변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변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데, 변비 있다 하면 주로 뭘 더 먹으라 그러죠? 채소, 물, 식이섬유 먹으라 그러죠. 변비가 있는 사람은 채소를 먹으면 변비가 더 심해지거든요. 변비는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장에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변비라는 것은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째, 불용성 식이섬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식이섬유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는 그냥 실 같은 거예요, 실. 물에 들어가도 안 녹고 그냥 있는 거예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는 거. 근데 변비가 생긴 사람에게 야채를 많이 먹게 되면 야채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더 많아요. 그럼 변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대장 속에 변이 들어가서 항문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걸리는데, 대장 속에서 변이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요. 수분이 빠져나가면 변이 자꾸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었거나 또는 대변을 항문까지 뽑아낼 때 연동작용이 해가지고 이렇게 장이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계속 변을 이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음식의 양을 너무 작으면은 주물럭도 잘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음식량이 너무 작은 데다가 또 채소 많이 먹어서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상태에서 변비가 자꾸 더 심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을 작게 먹는 경우.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일단 물을 평소보다 좀 많이 마시고, 둘째, 수용성 식이섬유. 주로 곡류에 곡류, 밥이나 빵, 양을 오히려 조금 늘리는 거죠, 오히려. 채소보다. 그러면 오히려 변비가 더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발효식품, 청국장이나 된장이 갖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유익균 숫자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변비가 해결돼요. 보통 이제 식사라는 부분들은 자기가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 공급하는 것 때문에 식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 3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사이사이에 활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되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은요, 에너지 과잉이에요. 다들 먹는 에너지, 지금 몸으로 들어오는 칼로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점심 먹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럼 아침밥을 그렇게 뭐 많이 먹을 이유가 없겠죠. 각자의 활동에 따라서 밥 먹는 사이사이에 자기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결정되는 것이지, 다들 뭐 아침에 작게 먹으면 좋다더라, 아침 많이 먹으면 좋다더라,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양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사람마다 에너지 대사량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작은 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침을 먹었어요.
아시겠어요? 점심을 먹을 때 허기를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점심을 먹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다이어트가 되는 방법이겠죠. 근데 허기를 느끼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됐으니까 먹겠다. 그럼 그게 이제 다이어트에 반대가 되는, 그때 바로 이제 살이 증가하는, 그게 자기한테 맞는 양을 결정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고기를 아침에 먹느냐 점심에 먹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내 몸속으로 들은 전체의 영양성분의 종류와 칼로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용된 에너지 칼로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침에 먹든 점심에 먹든 하루에 3끼를 먹든 2끼를 먹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특히 고기는 저녁에 먹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야식 문화가 참 대단하죠. 그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음식을 배달해주는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문화가 실질적으로 확산된 게 불과 10여 년밖에 안 돼요. 10년 전에는 기껏 야식을 해봐야 라면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가 고기류거든요. 우리가 밥떡, 고구마, 감자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위 속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러요. 그런데 기름기가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은, 고기류는 우리 몸속에 들어서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요. 자, 자기가 자기 직전에 10시, 11시, 12시 가까이 돼서 고기를 잔뜩 먹었어요. 자기는 또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12시에 침대에 가서 코를 드르릉 골고 자면서 장에게는 야근을 시켰어요. 그죠? 너는 들어간 고기를 소화시켜 놓고 자라.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할까요? 안 자야 할까요? 자야 됩니다. 장도 밤에 잠을 자야지만 장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텐데 장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좀 6시, 7시 좀 일찍 먹고 소화시켜 놓고 자거나 또는 점심때 먹거나 아침에 먹으면 괜찮은데 꼭 고기를 자기 직전에 먹는 이 습관 때문에 대장 환자 1등이라는 그 불명의 한 가지 원인을 제공했어요.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고 고기를 너무 밤늦게 먹으면 안 된다. 단식을 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 많이 먹는 사람이 간헐적 단식이 됐든 무슨 단식이 됐든 간에 먹는 양을 줄였을 때 당연히 몸무게가 줄어들죠. 근데 태초 먹거리에서는 단식이나 금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외로 단식 금식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몸무게가 줄어들어갈 때 2가지가 줄어들어가요. 근육이 줄어들어가는 게 있고 지방이 줄어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우리 몸속에 먹을 게 들어오지 않으면 제일 먼저 지방이 줄어들어가요. 줄어들어갈 지방이 없으면 그 다음엔 단백질, 근육이 줄어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무게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데 뱃살 같은 지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두박근, 삼두박근, 대퇴부 같은 근육살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경우는 지금 현재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영양실조 단계에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엉덩이 뼈가 되든 어깨 뼈가 됐든 간에 뼈가 돌출될 정도로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살이 거의 다 이렇게 되어서 사람 몸을 만졌을 때 뼈만 계속 만지는 사람들은 단식이나 금식을 하게 되면 치명적이에요. 회복을 못해요. 저탄고제는 말이에요,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황제 다이어트란 이름으로 유명한 다이어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기만 먹어라. 밥은 먹지 말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 중에는 지방이 증가하느냐 근육이 증가하느냐 2가지인데 근육이 증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못 이기기 때문에 대개 체중이 증가되게 되면 지방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황제 다이어트는 고기만 먹고 밥은 먹지 말아라. 요즘 이제 저탄고지하고 비슷한 명맥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한다면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얘기해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생기는 방법이 포도당이 타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죠. 지방이 타면은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원래 병을 고치는 치료 방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 중에서 간질병이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발작을 해서 막 쓰러져서 거품을 내뿜고 발작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뇌 세포 중에서 비정상으로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뇌가 먹는 유일한 먹거리가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뇌에다가 포도당을 올려보내지 않으려고 탄수화물 먹지 않고 지방을 먹이니까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뇌로 올라가는 포도당 양이 작으니까 발작 숫자가 줄어들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케톤만 계속 많이 만들어져서 장기간 가게 되면 우리 몸이 또 비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도 짧은 순간에 잠깐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아무리 특효약과 비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은 원래의 삶대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저탄고지가 해결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유 단백질, 콩 단백질. 근데 주로 이 단백질 보충제 누가 먹었어요, 그동안에? 헬스하는 사람들이 근육을 단기간에 키우기 위해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이걸 가지고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은 단백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이 골고루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단백질 보충제만 인간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도 헬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굉장히 덩어리가 커요.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이 단백질 중에서 약 60에서 70% 정도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가 되어서 소화되어서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지고 나머지 30% 이상은 소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부를 또는 두유를 먹고도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작게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소화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콩을 발효를 하게 되면 청국장이 된장이 되게 되면 밖에서 미생물들이 콩 단백질을 95% 이상 흡수가 되게 다 조각조각 내놨다고요. 단백질 보충제 그 비싼 거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청국장이나 된장을 드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또 하나는 단백질 보충제에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유익균이 없다고요. 근데 청국장이나 된장에 뭐가 있어요? 유익균이 있는 거예요. 그 유익균이 바로 장 건강을 도와줘서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또 유익균 때문에 변비도 해결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황금변 유익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 쪽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다이어트라는 게 뭐예요? 몸무게를 줄이고자 하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몸무게를 줄일 때 우리 몸에서 줄어드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지방이 줄어드는 거, 하나는 근육이 줄어드는 거. 근육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지방이 줄어들려면은 지방이 형성이 안 되게 해야 되겠죠. 지방 형성의 거의 주범은 탄수화물의 섭취량과 운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작게 섭취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데 문제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운동을 작게 하면서 최선의 다이어트 방법을 찾으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만 먹어도 자꾸 살이 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중년 여성을 24시간을 따라다녀 보면요. 구석구석에 뭘 먹고 있어요. 주로 자기는 밥을 안 먹는데요. 빵 조각이나 떡 조각들을 먹고 있으면서 밥을 안 먹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살이 찌겠죠. 소고기에 사람들이 마블링을 좋아하죠. 그죠? 소고기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어 들어가는 것을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사람도 마찬가지.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 근육 사이에 마블링이 끼어 들어가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